네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의 코인 앵커 문다연입니다. 오늘의 주요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뉴욕 증시 큰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는데요. 하락폭을 키워나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주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. 지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나스닥 선물지수 많이 빠졌습니다. 15,200선까지 내려왔고요. S&P 500 지수 4,576입니다. 골드는 횡보하고 있습니다. 1,813이고요.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코인베이스가 3%, 테슬라 1%대 하락 보였습니다. 비트코인이 좀 많이 어지러운 무빙이 나오고 있는데요. 어제 41,00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은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42,400선까지 다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.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건 어젯밤 이제 나스닥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좀 디커플링 되면서 비트코인이 반등을 준 게 조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. 오늘의 코인 주요 암호화폐 시황도 보겠습니다. 일단은 이 비트코인 흐름에 따라서 알트코인 등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. 어제 낮부터 이어져 온 이 하락세에 알트코인들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. 다행인 건 오늘 아침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. 스택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코인베이스 상장 소식에 급등세가 나왔고요. 이더리움 클래식도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. 하지만 장이 조금 많이 좀 변동성이 큰 만큼 급등하는 코인들을 타는 거 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.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시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선물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. 하지만 고배율로 좀 거래를 하실 경우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 많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의 코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이슈는요. 암호화폐 가격 하락에도 디파이 TVL이 급증했습니다. 네,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디파이 TVL, 총 예치 자산 규모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. 디파이 펄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년 1년 동안 디파이 프로토콜을 분석을 했는데요. 차트를 보면 약 960억 달러로 1년 전 대비해서 3배가량 증가를 했습니다. 연초 대비해선 100억 달러가량이 늘었는데요. 이런 추이가 다만 이제 장기화가 될 건지 아니면 잠깐의 이 열풍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이 디파이 붐이 과연 작년같이 좀 재현이 되는지 아니면 이 NFT 수요로 인한 것인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작년에 잠깐 디파이 붐이 일긴 했지만 NFT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과연 올해는 디파이 붐이 올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.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. 카르다노 에이다는 이더리움의 흥미로운 대체제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. 네, 자동 시스템 트레이딩 봇 개발자이자 유명 팟캐스터인 루크 마틴이 카르다노 에이다가 이더리움의 훌륭한 대체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. 다른 레이어 1 프로젝트들은 속도나 확장성을 위해서 탈중앙을 시키는데 이거와 다르게 카르다노의 디파이 앱은 완전히 새로운 걸 시도하고 있다라고 말한 건데요. 100로그를 최적화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. 또 요즘에 있었던 이 썬데이 스왑이 어떻게 분산된 방식으로 이 로그를 처리하는지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. 며칠 동안 이 썬데이 스왑 이슈로 에이다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. 에이다는 확실히 이 빠른 분산 거래소로서의 이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잠깐 지나갈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한 번 더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.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당국이 일관된 트래블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. 네,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금융당국에서 일관된 트래블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. 지금처럼 이 거래소들이 은행들마다의 기준에 맞춰서 트래블러를 시행하면 어떤 은행과 제휴를 맺었냐에 따라서 거래소마다 정책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. 트래블룰이라는 건 일단 거래소 내에서 자금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추적하는 걸 말하는 제도입니다. 차명훈 대표는 이 트래블룰을 실제로 적용하는 입장에서 세부 가이드라인이 없는 걸 가장 큰 문제로 뽑았습니다. 가상자산 거래소와 이 원화 입출금 실명 계정 협약을 체결하는 은행마다 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. 트래블러 규제라고 해도 이 개인 지갑이나 디파이 또 해외 거래소 같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들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.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을 것 같습니다. FIU도 이런 부분을 인지한 것 같긴 한데요. 다만 이제 일관된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차명훈 대표는 실제로 이 트래블러 솔루션을 개발하는 합작법인이죠. 코드도 운영하고
하고 있는데요. 저희가 항상 이 가상자산 규제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업계 분들이 가장 잘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의 코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. 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오늘의 코인 가자!